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NTVC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며 이제는 K라는 머리글자만 붙으면 흥행이 보장된다는 속설도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넘어 음식과 패션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화 정보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이처럼 K컬처의 뜨거운 인기는 사실 천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아시나요?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의 이 같은 놀라운 문화 정복의 비결, NTVC 뉴스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이전, 동아시아 세계관에서 한반도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권이었습니다. 특히 명확한 역사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한반도 국가들의 복식 등 생활문화는 한자문화권의 핵심인 중국 지역에서도 독특한 멋을 인정받곤 했습니다. 특히 신라는 황금장신구를 애용한다, 고구려 사람들은 쭈그려한 띠를 좋아한다 등 중국 측 기록도 실재합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문화가 역사와 문헌에서 전반적인 문화적 파급력으로 변화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데요. 최초의 한국식 유행, 즉 한류는 원나라 중반기부터 시작된 고려양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고려양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고려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간섭기부터 명나라 초중반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고려식 풍습이었으며 주로 원제국 황실의 기왕 후 박불화 등의 고려 출신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상류층으로부터의 유행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행의 핵심은 패션, 즉 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려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민족 특유의 각종 복식과 검푸른빛의 정색깔이 연조 한류의 핵심이었고 대표적인 것이 한민족 특유의 풍성한 치마와 저고리의 조합입니다. 기존까지 중국에서는 위아래가 통인 원피스 모양의 전통 중국식 복식을 입었지만 황실 여인들을 시작으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성스럽고 풍성한 고려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남성 복식도 고려양 유행의 예외가 될 수 없었는데요. 바로 두루마기가 좋은 예시입니다. 특히 고위층 남성들 사이에서 화려한 문양의 외투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명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고려양은 원나라 때의 유행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후 명나라 시대에도 상당 기간 유행했으며 특히 남성복에서는 거의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그 영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양은 영향이 매우 막대해 당대 중국의 여러 서책에도 그 기록이 남았습니다. 역사서인 원사, 속자치통감, 경신회사, 산문과 수기궁중사, 수건잡기, 가한노인집, 시집 남촌철경록, 무제효상은체 등 수많은 기록이 고려양을 증명합니다. 당대 중국의 학자들이 고려의 영향이 너무 커서 위험하다고 한반도의 문화 침략을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 중 원말, 명초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큰 유행을 이끌어낸 고려양은 명나라 건국 후 100여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9대 황제 홍치제는 중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려양을 금지했지만 이미 민간에도 뿌리내린 한민족의 복식과 문화는 꾸준히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려양은 한중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사례이자 민족 문화의 독특한 접점이지만 중국에서는 한복이 한푸의 일종이라는 거짓 주장에 근거로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민족만이 입던 복식을 자기들이 도입했다는 선후관계가 명확하지만 일부 중국인들의 왜곡된 애국심이 이제는 자기들의 역사 기록마저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국이라 하기엔 땅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엔 속이 좁아 중국이라 한다는 비유가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이제 자기 부정은 멈추고 더욱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적 자부심을 기억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NTV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 좋아요와 구독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